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딛고 새로운 판로 개척에 도전장을 던진 부산의 식당들. 그들이 찾은 돌파구는 바로 밀키트입니다. 품을 구성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포장까지 전부 다 먼저 조사해주고 약간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향후에 나중에 수출을 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대세는 밀키트 형식이 더 좋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급선회해가지고 직접 조리해 드실 수 있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꾼 게 제일 컸고요. 이게 좀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진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밀키트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맛집을 넘어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까지 힘찬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부산의 소상공인들을 만나봅니다. 가을이 완연했던 지난 11월, 해운대구 좌동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2017년 개업해 올해로 5년 차. 동네에서 떡볶이가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식집입니다. 분식집 특성상 준비할 음식이 많다 보니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숨 돌릴 틈 없이 요리를 하는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단연 떡볶이.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특제 양념은 부부의 자랑입니다. 8시쯤 출근해가지고요. 재료 손질하고 가게 오픈하고 이렇게 기본 준비해 놓으면 이제 직원분들 출근하셔가지고 한 9시 반부터 이제 튀김이랑 나머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떡볶이랑 다른 점은 저희 야채 60% 정도가 다 야채가 들어가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그리고 부산 떡볶이다시피 당연히 가래떡이나 어묵 같은 경우는 그냥 어묵이 아니라 70% 이상 연육이 포함된 것만 쓰는 겁니다. 조미료가 많은 시판 양념 대신 채소로 감칠맛을 낸 특제 양념은 개발에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맛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 처음엔 기존 양념에 조금씩 섞어가며 사용했다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제품은 특징이 없잖아요. 거기에 저희만의 또 다른 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써봤는데 그냥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었어요. 평범함을 거부한 도전의 결과는 대성공. 양파와 당근, 무가 들어간 일명 양당무 소스는 떡볶이를 근사한 요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조금 더 한식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집만의 특별한 양념을 만들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떡볶이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각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가래떡 말고도 저희 집만의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 한식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하고 많이 비슷할 거예요. 양당무 소스는 채소가 듬뿍 들어가서 유독 걸쭉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시원한 맛과 오독오독한 식감을 더해주는 치트키가 있었으니 바로 환상궁합 무말랭입니다. 특제 양념을 머금은 무말랭이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입맛 까다로운 주부들까지 그 맛에 푹 빠졌네요. 떡볶이는 이 보시면 알 건데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쫀득쫀득하고 매콤하면서도 진짜 중독되는 맛. 그런 맛 때문에 오고 있어요. 바쁜 일상 속 간편히 즐길 수 있는 밀키트의 진가를 먼저 알아본 가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기 전인 2019년 7월 문을 연
수영구의 한 밀키트 전문점인데요. 이곳의 메인 메뉴는 파스타와 찹스테이크 같은 근사한 양식입니다. 우리 가게의 어떤 부제목 같은 거를 서양식 반찬 가게로 지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요리를 하다 보니 문득 좀 들었던 생각이, 동네에 이제 반찬 가게 가면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한식들은 종류별로 다 수제로 만든 거를 이제 팔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뚝딱뚝딱 그냥 차려서 밥을 잘 먹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양식은 그냥 늘 좀 레스토랑을 가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한번 깨보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조금 반찬처럼 좀 간단히 끓이거나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냥 동네 가게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손님들도 조금 그런 얘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대로 잘 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위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밀키트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더군다나 뭐 파스타 밀키트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너무 낮을 거다. 그거를 사러 뭐 그냥 동네 마트도 아니고 굳이 이 그냥 골목의 가게까지 오지 않을 거다. 뭐 실제로도 그리고 오픈을 하고 초반에는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인지도도 많이 낮기도 하고, 뭐 제가 어떤 뭐 홍보 같은 거를 전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 몇 달 동안은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밀키트 전문점을 운영한 지 3년.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꽤 많은 단골이 생겼습니다. 택배로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인터넷으로도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습관처럼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이 많습니다. 폰으로 알람이 오기도 하는데 이제 또 뭐 문의사항 같은 거 오면 꼭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 돼서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리뷰 같은 것도 자주 봅니까? 그죠. 리뷰는 진짜 하루에 수십 번씩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좀 좋은 리뷰 덕분에 뭐 따로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크게 한 적이 없는데, 조금 입소문이 좀 나서 좀 천천히 이렇게 좀 단골 고객분들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하루에 뭐 한 2-3개? 그 정도 보냈는데, 요즘은 좀 많을 때는 뭐 한 20-30건 이렇게 보낼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뭐 이벤트가 있는 뭐 그런 이제 계절이나 그런 주라거나 뭐 그럴 때 또 특히 조금 많은 편이고, 네, 그 정도 됩니다. 부산 진구 서면의 식당 골목. 이곳에서도 밀키트에 도전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대표 메뉴는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는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인데요. 2020년 문을 연 신생식당이지만 이미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인정을 받은 맛집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배달이 홀 매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한 600그릇. 일단은 저희 집은 신생업체다 보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약간 고기라든지 뼈라든지 어쩔 수 없이 갖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고기를 해동하는 과정, 뼈를 씻는 과정, 이걸 갖다 약간 남들보다 약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고 있고. 남다른 노력은 영업이 끝난 늦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날 사용할 사골 육수를 우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피기를 제거한 뼈를 먼저 1시간 동안 삶습니다. 불순물을 갖다가 이제 다 나오면 다시 꺼내서 깨끗한 물로 씻어내요. 근데 저희 집은 보통 겉에만 씻는 집과는 다르게 전부 다 발골해가지고 안에까지 이제 핏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잡내가 없다고 하는데 약간 깨끗하게 씻고. 어린 시절 식당을 운영했던 어머니를 보고 자라선지 음식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한진영 대표.
혹여나 육수 맛을 해칠까 연골 사이사이 숨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솥에 안치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보통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육수를 올립니까? 매일은 아닙니다. 매일. 네네. 이제 뼈의 키로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죠. 주말 되면 여기서 10kg를 더 넣거나 매일매일마다 이제 뼈 양을 조절해서 평일에는 한 300그릇, 400그릇, 주말에 한 600그릇 약간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일식점을 운영했던 한 대표. 왜 하필이면 경쟁자가 많은 돼지국밥을 선택한 걸까요? 요식업은 20대부터 했으니까 한 18년 정도 됐어요. 요식업에 몸담은 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밀면이라든지 돼지국밥을 참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서면 나올 때마다 이제 항상 돼지국밥도 사 먹기도 하고 해서 음식이 슬로푸드이기도 하면서도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보다 더 빨리 나오는 약간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 잘 패키징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약간 아니면 슈퍼라든지 대형 슈퍼라든지 대형 마켓이라든지 그런 데서 약간 런칭도 하고 싶고. 하지만 달콤한 꿈에 부푼 것도 잠시.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코로나에 가게 매출이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3월인가 그때 뭐 집합금지가 시작되고 5월인가 6월 달부터 뭐 거리두기 그다음부터 한 11월 때부터 5단계까지 격상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오픈하자마자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21년도 시작은 5단계가 격상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이제 관광객들 발길이 아예 끊어져 버리고 배달 없었으면 조금 가게를 유지하기 또 힘들었어요. 실제로 많은 식당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업한 이 갈비탕 집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배달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매장 할 때는 매출 부분이나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하던 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하고 배달 온라인 판매를 겸할 수 있는 매장으로 해서 지금 부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동 중 포장이 터지는 일반 용기 대신 제대로 된 밀키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 매장은 배달 비중이 한 60%, 홀이 그 다음 정도고요. 이제 온라인 판매는 계속해서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 이곳엔 이북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표 메뉴는 북한의 전통 음식인 온반. 쉽게 말해 뽀얀 국물의 소고기 국밥인데요. 노릇하게 구운 녹두전을 올려 먹는 게 특징입니다. 흔치 않은 음식인 만큼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 부산에 많이 없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멀리 해운대에서도 찾아오시고 뭐 가까운 울산이나 창원, 진해에서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난 여기 가게는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봤자 한정적인데 인터넷으로 팔게 되면 이제 전국구로 팔 수가 있으니까는 전국구로 저희 가게 음식을 조금 팔고 싶었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피해 작은 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얻은 신철균 대표. 눈에 띄는 상권이 아닌 만큼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다 밀키트에 눈을 돌렸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곰탕 육수 끓이는 곳, 여기는 이제 녹두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진공 포장이랑 컴프레셔로 이제 육수를 받아서 진공 포장하는 곳. 여기는 이제 포장 공간, 여기는 조리하는 공간입니다.
조리도 여기서 그러면 같이 그냥 아예 해버리는 거네요. 네, 여기서 다 합니다. 직접. 저기 가게에서는 또 가게대로 하고. 네, 가게에서는 이제 홀이랑 배달. 여기서는 이제 그냥 밀키트만. 기존 매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밀키트 판매에 전념하기 위해 넓은 공유 주방까지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간을 좀 새로 구한다는 거에 부담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밀키트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있어서 그냥 용기를 내서 새로운 매장을 하나 더 구하게 됐습니다. 하고 하다 보면 온반 말고도 새로운 메뉴로 뭐 양지곰탕도 있고 저희 곰탕 육수만도 따로 팔 거고 여러 가지 다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식당이 아닌 노포의 사정은 어떨까요? 연제구 연산동에 오래된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칼국수 한 그릇에 6,500원. 착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식당인데요. 가게의 역사가 긴 만큼 수십 년째 찾아오는 단골도 많습니다. 벌써 3대째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82년도 했으니까 벌써 40년 돼가네요.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셨고요. 저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가 저도 이제 그때 IMF 터지고 부산에 내려왔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이제 하게 됐죠. IMF로 삶이 휘청였을 때 다시 일할 터전이 되어준 할머니의 칼국수집. 하지만 직접 해본 식당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왜 직장 근처에 잘 되는 분식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사 잘 된다. 하루에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료 구입부터 해서 손질, 준비, 그리고 손님한테 조리해서 나가고 그 뒤에 서비스하고 나중에 리액션까지 저희가 봐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할머니가 한평생 유지해온 맛을 이제는 손자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곳 칼국수의 특징은 개운한 국물과 그 뒤에 올라오는 특별한 고명인데요. 바로 튀김가루와 양파 양념장입니다. 다른 집하고 다르게 저희가 올라가는 고명이 좀 특이합니다. 튀김가루가 올라가고요. 다대기가 양파 다대기로 해서 딴 집하고 약간 특색이 좀 달라요. 식감이나 향이 좀 다르죠. 독특하죠. 추운 겨울이면 더욱 생각나는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무려 40년 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장사를 해오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밀키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손님들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지 손님들이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면을 지금도 포장을 하고 있긴 한데 면을 익힌 상태에서 나가야 되니까 멀리 갈 수도 없고 가는 도중에 또 퍼지니까 그래서 맛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포장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밀키트 사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포장을 예쁘게 해서 나가는 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됐죠. 마침 이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사업에 선정되어 밀키트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비로소 대를 이어 고수해온 할머니의 칼국수를 부산을 넘어 전국에 알릴 새로운 활로가 열린 건데요. 오랫동안 생각만 해왔던 일이 현실이 되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회가 새로웠죠.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우리 컨설팅 받으면서 많은 도움 받으면서 많은 것들 배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물론 있었지만 뭐 많은 도움 덕분에 시행착오 없이 그나마 깔끔하게 했던 게 뿌듯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물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죠. 부산경제진흥원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사업은 1:1 컨설팅부터 운영 환경 개선, 밀키트 제작과 마케팅까지 다방면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입니다. 밀키트에 관심은 있지만 잘 몰라서 혹은 자본이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겐 한 줄기 희망의 빛이자 기회인데요. 그렇다면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산에 조금 색을 담고 있는 가게 그리고 메뉴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어쨌든 이게 간편조리 세트이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이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보고 이 가게만의 좀 색깔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맛은 이미 되게 훌륭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맛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근데 이 사장님이 가게에서 저희가 맛봤던 이 맛을 서울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제주도에 계시거나 이제 타 지역에 계신 그 소비자분들이 이걸 받았을 때도 가게에서 그 맛봤던 맛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그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메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게 간편화하고 그거를 어려움 없이 조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는 2020년부터 3년째 실시 중인 사업입니다. 단발성으로 잠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밀키트를 완성한 후에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관광공사와 연계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밀키트를 홍보하는 날입니다. 분들이 맛있는 부산이 만들어낸 오리지널 푸드의 밀키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부산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그 축제와 같이 연계하는 중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저희와 같이 협업을 제안하셨고 부산에 좋은 밀키트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또 부산에 10월에 많은 관람객들이 밀키트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아, 이 밀키트로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이렇듯 꾸준한 사후 관리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시작한 밀키트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큰 힘이 되어줍니다. 사실 이 밀키트를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과정은 먹어봐야 알거든요. 먹어봤을 때 뭘 느꼈냐면 정성과 노력이 하나가 되었다. 이건 꼭 먹어봐야 돼. 아, 감독님 먹어봤어요? 안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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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야 알아요. 그만큼 이 정말 잘 만들어진 밀키트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드시는 거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담긴 밀키트는 지역의 훌륭한 음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부산은 먹방 1위 도시입니다. 네, 부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알려진 곳 말고 숨겨진 곳에 보물들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많이 가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홍보의 기회가 돼서 더 많이 번창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밀키트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요? 작년에 사업 지원을 받아 밀키트를 출시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야구광 이명근 대표가 운영하는 사직구장 앞에 통닭집인데요.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여튼 바쁜 행복한 한 해를 보냈어요. 저는 매출이 오히려 올라서 행복하긴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 코로나 대비 2.5배?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막상 또 뭐 안 되는 분들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이 밀키트하고 이걸 잘 시작해서 위기 극복하고 2배 반의 성과를 거뒀는데 힘듭니다. 개업 이후 쭉 오프라인 판매만 고수했던 지난날. 야구장 앞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 시즌이 아닐 때는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곤 했습니다. 하지만 밀키트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꾸준히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몸소 느낀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밀키트가 갑자기 뭐 대량으로 더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더 많이 시키고 복날 좀 많이 주문량이 있고. 근데 이걸 판다는 걸 알고 이제 손님들이 먹고 집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밀키트는 하루 이틀을 더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계신 분들도 야구 보러 왔다가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죠. 원래 없었던 매출이잖아요. 뭐 부산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근데 뭐 택배도 가져가고 온 김에 하나씩 싸가고 엄청 커요. 밀키트 덕에 매상이 2배 이상 껑충 뛰는 기적을 경험한 이명근 대표.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장에서 끓여 팔던 당 맑은 탕을 간편식으로 만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힘든 과정을 먼저 겪어본 밀키트 선배로서 올해 밀키트 사업에 도전한 대표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이왕 시작한 거 꼼꼼하게 하셔갖고 더 큰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렵고 나중에 또 갑자기 쉬워지거든요. 근데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공부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라 그러면 그걸 꼼꼼하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면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보다 보면 처음에 적응돼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가야 될 길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 100개 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1000개, 10,000개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큰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사업은 매년 3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밀키트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 간편식 메뉴 개발을 돕는 방식인데요. 다른 참가자와 다르게 이미 밀키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김서화 대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1차는 실제 어떤 제품을 밀키트화 할 것인지 밀키트화를 할 제품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뭘 만들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2차 때는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랄지 그 재료의 중량이나 이제 디테일하게 이거를 이제 상품화하기 위한 제조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결정하는 게 2차 때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때는 이제 그런 전 과정들을 하나로 합쳐서 실제로 이걸 시연을 해보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제 주방 기구나 이런 것들 외에 또 필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기적인 부분들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재료 준비부터 실제 이 기기를 사용해서 포장을 해보고 그 포장된 상품들을 다시 이제 패키지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슬리브까지 끼우는 그런 과정들을 3차 때 진행을 했습니다. 셰프 경력 8년 차. 요리라면 자신 있는 그녀도 낯선 포장기계 앞에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쵸. 이게 사실 주방에서 일을 한 지는 꽤 몇 년이 돼서 요리에 관해서 뭔가 낯설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좀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진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워낙 조금 전문적인 기계들이고 당연히 크기도 크고 무겁고 이래서 아직 조금 걱정은 있긴 한데 당연히 앞으로 이제 밀키트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훨씬 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의 마지막 단계는 이 완성한 밀키트를 직접 먹어보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파스타가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요리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긴장감에 입이 바짝 마릅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대성공입니다. 김서화 대표도 본인이 만든 파스타 밀키트를 먹어보는데요.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사장님 보통 이걸 조리하셨을 때 정도의 농도예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묽어도 괜찮고 지금이 요 정도 물기로 조리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이게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했는데 이제 맛이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맛이 맞습니다. 일찍이 밀키트의 가치를 알아보고 창업 후 홀로 고심하던 김서하 대표에게 전문가와 함께한 이번 컨설팅은 잊지 못할 좋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시간이 좀 되게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이 너무 없었기도 하고 좀 막상 진짜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네, 아무튼 저희 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저희 입점해야 되잖아요. 입점도 하고 계속 연락도 계속 연락할 거니까. 멀리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뭐 메시지나 전화로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기존에 제가 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셨고 정말 제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좀 사소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산 대표 향토 음식 돼지국밥도 부산 대표 밀키트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누가 조리해도 훌륭한 돼지국밥을 즐길 수 있게끔 정량을 정하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황금 비율의 간을 조절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하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맞춰가면서 먹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제 최종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국밥을 집에서 먹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과연 제각각 다른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같이 밀키트를 조리하고 직접 먹어보면서 마지막까지 레시피를 체크합니다. 전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더. 맛있네. 약간 국물 없어서 걱정했는데 소가 어마어마하게 짜요. 뭔가 소금을 다 먹었네. 제가 이 컨설팅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돼지국밥을 못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과거에 오면서 이제 제 취향에 맞는 데를 못 찾았겠죠? 근데 저같이 이제 뭐랄까요, 아직 국밥 입문자들에게는 좀 진한 국밥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거의 한 그릇을 다 먹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밀키트로 나온다면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크게 거부감이나 없이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품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전문가 컨설팅이 음식에만 집중된 건 아닙니다. 포장지 겉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데요. 이런 알짜 정보들 덕에 큰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표시면이라고 하고 뒤가 이제 정보 표시면이라고 해요. 근데 주 표시면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제품명이랑 용량. 원래는 이거에 열량도 들어가는데 이 간편조리식은 열량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정보 표시면에는 사실 나머지는 뭐 이름이나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원재료인데 여기서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거는 원산지랑 용량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아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그런 거를 준비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국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규정이라던가 표시사항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이제 본인만의 매력 있는 밀키트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해오던 오프라인 매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올해도 6개의 훌륭한 밀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자가품질 검사라는 게 법령이 바뀌면서 이슈가 생겼어요. 이게 사장님, 저희가 이제 그 밀키트 제품도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9개월에 한 번 자가품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귀찮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뀐 법령이어서 저희도 최근에 알았고 이게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자가품질 검사가.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무료로 다 해드릴 거예요. 그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밀키트 공부에 푹 빠진 두 사람.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 부부가 밀키트에 확신을 갖게 된 것도 모두 전문가의 조언 때문이라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레토르트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식감 문제도 있고 맛이 똑같이 안 되니까 사실 여기 데워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셔도 되거든요. 컨설팅 업체에서도 향후에 나중에 수출을 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대세는 밀키트 형식이 더 좋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급선회해가지고 직접 조리해 드실 수 있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꾼 게 제일 컸고요. 저희가 했으면 절대 이 퀄리티로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디자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죠. 꼼꼼한 조리법부터 떡볶이를 더욱 맛있게 먹는 팁까지 소비자를 향한 배려가 담긴 레시피 그대로 떡볶이를 만들어 봅니다. 얼마 됐어요? 지금 이제 4분이 났어요. 1분간 더. 포장지를 뜯고 단 6분 만에 제법 먹음직스러운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워낙에 맛 자체가 다 잘 잡혀 있고 동네에서도 유명하실 정도로 되게 맛있는 떡볶이로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변형보다는 이걸 어떻게 밀키트로 잘 담을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소스가 좀 유니크해요. 저희가 볼 때에는 기존 떡볶이 같은 경우 다르게 여기는 양당무라 그래가지고 그 양파 당근 물을 베이스로 그 소스를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소스를 저희가 어떻게 좀 잘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밀키트에서 했을 때 소비자 그 소스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하는가가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당무 소스가 매력적인 부산식 가래떡 떡볶이. 얼핏 봐도 매장에서 파는 것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과연 그 맛까지 똑같이 구현됐을지 신중하게 시식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제대로 나왔어요? 비슷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가게 맛이랑. 그래서 가게가 더 맛있어요, 가게요. 제품 구매하고 야 부산 가자. 떡볶이가 완성되는 그 시각. 밀키트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서화 대표는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좀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조금 지식이나 뭐 어떤 좀 내용적인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계들을 지원받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기계들은 그냥 공장에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사장님 뭐 이런 거 면 하실 때는 이런 기계가 있으면 훨씬 편리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진짜 조금 약간 진짜 유레카한 느낌이었어요. 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에 익으니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젠 혼자서 많은 양을 포장하는 것도 거뜬합니다. 원래는 담고 하면 한 20-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계 쓰면 진짜 한 절반 정도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특히나 진짜 이 육체적인 좀 피곤함도 훨씬 많이 줄어서 저는 그게 무엇보다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요리를 완성하는 밀키트. 그러다 보니 포장을 뜯어 조리할 고객의 입장을 수십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요리의 완성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리적인 측면에서도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요리사로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이제 그 수준을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요리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고객님이 완성을 시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그 부분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밀키트 사업은 새로운 시선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던 지난 100일간의 여정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 컨설팅 내내 호평을 받았던 돼지국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게에서 먹는 그 맛을 직접 손님들께서 재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되는 재료인 이제 부추랑 새우젓은 빼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유통기간을 좀 줄이고 그냥 다 넣어서 진짜 부산 돼지국밥을 먹는 느낌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상품을 구성했어요. 제대로 된 돼지국밥을 선보이기 위해 상하기 쉬운 부추와 새우젓을 과감히 추가한 한진영 대표. 비로소 지난 석 달간 고심했던 인생 첫 밀키트가 완성됐습니다. 잠시 후 가게를 서둘러 마감하고 간 만든 밀키트를 챙기는 한 대표. 시간에 쫓기는 듯 다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디 배달이라도 가시나 봐요. 저희 단골 분께서 자주 캠핑 가시는데 캠핑 가실 때 저희 집 포장해 가시거든요. 이렇게 오늘 또 치즈도 맞고 해서 밀키트로 포장해서 한번 직접 캠핑장에 갖다 드리려고 지금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진영 대표는 돼지국밥 밀키트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캠핑족을 겨냥했습니다. 과연 돼지국밥 밀키트의 캠핑 음식 데뷔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이렇게 넣어요? 밀키트는 처음 보시죠? 네. 오. 맨날 포장만 하시다가. 네. 오. 그냥 넣고 그냥 바로 끓여 먹어요. 네,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워요. 그냥 다 넣고 아, 끓이시면 육수까지 다 있네. 네. 가게 근처에서 이제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드시거든요. 맛있죠. 냄새도 안 나고 잡내도 안 나고 그래서 항상 요즘만 가는데 딴 집에 가면 일단은 냄새가 나서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이게 밀키트는 오늘 처음이라서 이게 기대가 되네요. 진하게 우려낸 사골 국물을 붓고 익힌 돼지고기와 각종 재료를 넣으면 손쉽게 돼지국밥 완성입니다. 과연 단골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바짝 긴장이 되는데요. 한잔 드셔보세요. 조금만 해주시죠. 이거 내 건데요. 아, 가능한데 나가는 거라서 조금 좋은 걸로 다 구성했어요. 네. 다르다. 맛있다. 새우부터 달라. 맛있죠. 고기도 다른데. 이거 똑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똑같아요. 아니냐? 똑같은데 바로 썰어가지고 바로 이제 진공을 해버리니까 육즙 같은 게 거의 안 빠지게끔. 아, 이거 훨씬 낫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라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컨설팅 하면서 또 많이 배웠고. 카메라 빨리 끄고 술 한잔 먹어야 돼. 내로라 하는 깐깐한 심사위원보다 오랜 단골의 인정을 받는 게 더 기쁩니다. 정식으로 출시된 후에는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많은 단골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동네 주민이라 맛있다고 해주신 건 아니죠? 제가 이 국밥을 연애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국밥 맛은 진짜 비슷해요. 근데 냄새가 얼마나 안 나냐, 고기가 얼마나 그냥 좀 먹을만 하냐, 양이 얼만큼 되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오늘 이거 먹은 거는 그냥 웬만해서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진짜 이거 원래 밀키트란 자체를 제가 안 사 먹는데 이거는 진짜 구매율가 100%. 진짜 110%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서 네. 우리 애들한테 줄 것 같아요. 네,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밀키트가 간편하게 조리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맛이 가게에 먹는
만큼 맛있어야 된다는 게 제 이 구상의 목표였는데 더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가게보다 약간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밀키트를 대접하고 큰 희망을 얻어가는 저녁입니다. 한편 해운대구의 양당무 떡볶이도 밀키트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손님에게 퍼주는 것이 버릇이 되어 초기에는 양 조절을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시행착오 끝에 혼자서 먹기에도 부담이 없는 정량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떡볶이 밀키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게의 시그니처, 무말랭이입니다. 생무를 넣었다가 이렇게 무말랭이처럼 만들었다가 무말랭이처럼 했다가 했는데 이 방법이 제일 떡볶이 양념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파는 거랑 제일 비슷한 느낌으로 조언을 많이 얻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흔히 밖에서 말린 흔히 아는 무말랭이를 쓰면은 아무래도 위생상 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거기 컨설팅 할 때 셰프님이 좀 팁을 주셨어요. 채소로 맛을 낸 특제 양당무 소스와 셰프님이 알려준 무말랭이 덕에 부부의 떡볶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밀키트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바뀌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미 이제 이런 밀키트 제품에 대해서 한번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고 나면은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밀키트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밀키트 제품을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게에서만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전국으로도 이게 배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품에 약간 좀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밀키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도전하셔가지고 제품을 또 국내도 팔아보시고 더 나아가지고 밀키트 제품을 글로벌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부산의 소상공인들. 특히 이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언젠가 다른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돌려줄 생각입니다. 저희도 힘들게 시작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같은 좀 힘드신 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큰 꿈이에요. 정말 힘드신 분들을 돕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 가장 큰 꿈은 그겁니다. 저희 국내가 아니라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업체에서 어떻게 유럽을 진출하게 됐는지 팔로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최종적인 꿈은 우리 떡볶이를 그냥 수출을 시키고 싶은 게 가장 큰 꿈입니다. 정성껏 만든 따뜻한 음식을 통해 희망을 살찌우는 사람들. 좌절 대신 도전을 택한 이들이 있기에 부산 지역 경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